자, 시작합시다. 글쓰기 첫걸음. 나도 네. 봐야 돼가지고. 네네네. 랭크 드릴까요? 어, 네. 글쓰기 첫걸음. 글쓰기 첫걸음. 초등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이다. 신령에는 마을을 관통하는 적당한 크기의 내가 하나 있는데 물길이 있는 곳 대부분은 수심이 어린이 무릎까지로 얕았지만 뚝이 있어 수심이 깊은 곳은 어른의 키보다도 깊었다. 키보다도는 뛰어야 돼요. 음, 예, 뛰어야죠. 자, 그 부근이 아마 상수도 시설이 있었던 곳이라 깊은 수심 한가운데에는 마치 섬처럼 디딜 수 있는 큰 구조물이 있어 용감한 아이들이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곤 했었다. 당연히 여름이 되면 마을 어린이들이 총출동하여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기도 했다. 그곳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곳이었다. 지금은 살아 계시죠? 살아있지. 음, 알겠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요거 문단 시작하실 때는 한 칸 말고 두 칸 띄우십시오. 두 칸. 어, 두 칸 띄우세요. 자, 어른이 되기 전에 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길 만한 띄워야 되고 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안 그래. 대학생이 된 뒤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되는 대로 살았었고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갔던 군대에서도 적응하기에 이거 귀여운 척임? 응? 적응이구나. 적응이 아니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적응하기에 바빴지. 이 형이 폰트 때문에 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해본 적은 요건 다 띄워야 돼요. 해본 적은 음, 없었다. 전역 후에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30대를 맞이했다. 나는 나 스스로 좋을 대로 생각하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조금만은 몸서리치기 무서웠다. 지금 보면 나는 나 스스로 좋을 대로라고 쓰잖아요. 음, 앞쪽에도 뭐뭐 대로란 말이 있지 않았나요? 앞쪽에 어딘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되는 대로라고 있잖아요. 앞에 별다른 고민 없이 음, 되는 대로. 근데 음, 뒤쪽에는 띄우고 앞쪽엔 붙였잖아요. 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둘 중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다 띄우시든 다 붙이시든 간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 어쨌든 뭐 띄어쓰기가 뭐 절대선은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꼭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데 어쨌건 일관성 있게 할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음, 음, 네. 빠져 죽을 뻔했던 그날 이후 나는 앞으로도 나이고 싶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생겼던 것 같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생각을 접었었고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이대로 잠들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억지로 깨 있으려고 할 때도 있었다. 누구나 스스로의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만 같았던 나는 지금 주야로 12시간씩 근무하는 파견 노동자가 되었다. 잠들고 싶어도 불면으로 뒤척이는 생활로 항상 피곤하다. TV와 인터넷에서는 교대 근무자의 돌연사 위험에 대해 떠들어댔고 TV와 인터넷에는 하고 그 다음에 떠들어댔고란 말이 지금 주어하고 소수로 사이 호응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음, 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TV하고 인터넷에는 교대 근무자의 돌연사 위험에 대해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야지 떠들어댔다는 말이 음, TV와 인터넷의 서술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음.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그게 낫겠네. 이거를 이제 주어하고 서술어 호응이라 그래가지고 주술 호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글 쓴 다음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음, 자기는 그냥 읽거든요. 근데 남이 보면 이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보면 자 몸이 안 음, 좋아지는 것은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다. 나는 흡연의 비만 위험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죽음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이왕 죽을 팔자라면 이대로 살다가 죽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피곤해서 무엇이든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피곤해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보다는 활동적으로 살고 싶다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게 낫겠다. 어, 삶을 산다. 삶이랑 사는 거랑 두 개니까 그렇게 하나를 빼는 게 맞겠네.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보면은 지금 낫겠다. 형이 쓴 문장 보면 활동적인 삶을 산다고 돼 있잖아요. 또 응, 활동적인 삶이라는 말이 활동적인이라는 게 이제 관형어고 그죠? 삶이라는 게 응. 그거의 수직 맞는 이제 명사인데 체언인데 근데 요렇게 쓰지 말고 그냥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활동적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서술어로 바꿔버리면 문장이 훨씬 잘 활동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훨씬 더 이제 더 문장이 깔끔하고 간단하게. 자연스럽죠 훨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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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봅시다. 피곤해도 웃을 수가 있고 팍팍한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멋지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만족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은 여유 있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취미를 가질 것이다. 요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제발 취미를 좀 가지시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래도 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는데 아버지는 도통 집 밖에 나가시질 않으신다. 뭐 하신대요 그러면 보통? 그냥 계속 집에서 TV 보시고 뭐 그러시지. 안 지겨우시대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컴퓨터 안 하시지. 그 아버지가 요즘에 하시는 게 안마의자 집에 사놔가지고 안마의자 하시고. 그 때문에 허리 다치셨다면서요? 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가면 돈 쓰기 때문에 쓸데없다는 것이다. 나랑 비슷한데. 예전부터 항상 일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놀러 가거나 취미를 가지시라는 건의에 항상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아버지가 평생 취미라는 것을 가져보신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이 직업으로 배우를 하는데 어느 날은 뮤지컬을 한다고 했다. 동생이 맡은 배역이 기타리스트라서 기타 연습을 해야 한다며 기타를 들고 집에 내려왔던 어느 해의 명절이었다. 가족끼리 두루앉아 얘기를 나누던 중 동생의 기타 이야기가 나왔다. 짧은 연주 후 쉬고 있던 동생에게서 기타를 받았던 아버지는 로망스 한 곡조를 멋있게 뽑아내셨다. 나랑 동생은 놀라서 기타를 언제 하셨는지 물어봤었고 아버지는 젊을 때 잠깐 취미 삼아 연습했던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아버지의 즐거워하시는 얼굴은 처음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즐거워하시는 얼굴은 처음이었다. 예를 들면 아까 아까 제가 뭐죠? 즐거운 삶이었나? 그거 말씀드린 거 있죠? 즐거운 삶. 활동적인 삶이구나. 활동적인 삶. 활동적인 삶을 산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즐거워하시는 얼굴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명사에다가 관형어가 붙어가지고 지금 이게 구가 되잖아요. 그렇지. 구하고 절은 아시죠, 형? 어, 어. 구는 뭐죠? 구하고 절이 뭐가 다르죠? 절은 그것 자체로 문장 하나로 해서 마침표 쓸 수가 있고, 구는 절 안에 안긴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 동사하고 그러니까 응, 주어하고 서술어가 다 있으면 그게 절이고요. 그 다음에 응, 주어하고 서술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 아까 활동적인 삶이라 그러면 그거는 구죠, 그죠? 명사구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응, 응, 근데 아버지의 즐거워하시는 얼굴이라는 것도 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응, 구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음, 절로 풀어서 쓰는 게 좋아요. 아까 이제 음, 활동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것처럼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보다는 활동적으로 살고 싶다가 훨씬 나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버지가 그때 그것처럼 이제 즐거워하시는 그러니까 얼굴은 즐거워하시는 것은 처음 봤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풀어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제 명사구를 그럼 이거는 그때 봤던, 그때가 처음이었다. 뭐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다. 어떻게든 고칠 수 있을 풀어가지고 거예요. 쓰라는 말이잖아. 예, 응, 구를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아버지의 삶에서 젊을 때 취미 삼아 만졌었던 기타를 제외하면 즐거움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내가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삶은 버티고 견디는 것 투성이었다. 어느 웹툰에서 말했듯이 자식은 부모의 자부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띄워야 됩니다. 될 수는 띄워야 됩니다.
있겠지만 그것이 즐거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술은 힘든 삶을 감내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도 즐거운 것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가 기타를 연주하면서 스스로 씩 웃던 모습을 빼면 아버지는 언제나 힘들고 지친 얼굴뿐이었다. 그마저도 동생의 기타 연습이 아니었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나중에 스스로 뭘 하면서, 여기서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보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게 낫겠죠. 응, 응, 이런 거는 다음번에 쓰실 땐 다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다만 응, 나중에 스스로 뭘 하면서 즐거워했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 마냥 TV만 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요것도 이제 TV만 보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응, 말버릇인데 이거 고치셔야 돼요. 내 삶은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을 취미라고 한다. 내 취미는 요리, 독서, 영화다. 그래서 나는 요리를 하고 책을 읽으며 영화를 본다. 일을 하면서 몇 가지 낙이 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것이다. 다행히 일이 힘든 만큼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 편이라 금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읽겠다고 사놓고는 읽지 않은 책이 꽤 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저도 게임 잠깐만, 영코 방금 지나가면서 선풍 켜고 갔네. 저 새끼 어디 있으면 아마 냉장고 쓰는 것도 있기 싶다 아마. 저도 문 열어서 막 물 먹고. 문은 지금도 엽니다. 그 저도 게임 사놓고 안 하는 거 많아요. 지금 요즘 몰아서 하고 있는데 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 자꾸 사는 게. 진짜. 네, 돈 있으면 사는데 안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볼 거면. 자, 읽지는 않고 사기만 한 책이 어느 정도가 되니 최근 들어서 더 이상 구매는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다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결혼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에도 더 이상 무턱대고 책을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아져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근처 도서관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예전에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신기한 경험을 이라는 걸로 명사구로 쓰셨잖아요. 응,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응.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자, 군복무 중에 읽었던 책을 몇 년 지나 읽으니 또 다른 맛이 있었던 것이다. 책에 적힌 내용은 그때와 같은데 받아들이는 내가 그만큼 달라졌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것인가 라는은 붙여야죠. 그때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과거를 읽었을 때. 이건 뭐예요? 이거 수정하다가, 놓친 거네.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게 그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책을 읽었을 때,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네. 과거에 같은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다. 잠깐 양파 또 선풍기 틀었다. 양파! 뭐 옛날에라던가, 저기 저거. 네. 예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라고 하면 되죠. 예전에 그 책을 예전에 읽었을 그 때. 책을 읽었을 때, 네.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읽고 드는 여러 생각들이랑은 분명 다를 텐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영화를 보며 가끔 부러워하는 장면들이 있다. 일기나 사진,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옛날 일을 추억하는 장면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내 과거를 기록해 놓지 않은 일이 아쉬워했다. 아쉬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쉬웠다라고 하는 게 맞죠. 아쉬웠다.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내 과거를 기록해 놓지 않은 일을 아쉬워했다. 일을 음, 아쉬워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이 아쉬웠다라고 하든지. 주어가 이제 뭔가에 따라서 서술어가 달라지는 음, 거죠. 네. 나는 기억력이 나쁜 편이라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또 불구하고 기록하여 남기는데 게으르다 보니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다.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영화를 봤으며 어떤 감상을 가졌었는지 기록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시 봤을 때 느낀 감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일기를 적어 남겨도 좋을 것이고 글쓰기를 통해 독후감이나 영화 감상문을 남겨도 좋을 것이다. 취미라고 있는 것이 글쓰기의 가장 좋은 소재일 텐데 왜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다. 글쓰기는 훌륭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노력해서 글을 쓴다면 무척 좋겠지만 아직은 습관이 들지 않아서 힘이 든다. 글을 안 써보니 잘 쓰는 방법도 알 리가 없다. 글쓰기 첫걸음을 통해 좋은 취미 하나 더 가지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겠죠. 응, 응,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형. 응. 오늘 제가 5번 이상 얘기했다는 건 다음번에 나오면은 제가 아마 욕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응, 응. 명사구를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명사고. 네, 명사구로 쓰지 마세요. 아마 그 의식하고 예전에 쓰신 걸 읽다 보면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응. 그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 위에 있던 예전에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신기한 경험이 이게 명사구라서 쓰지 말라고 한 거지.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신기한 경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밥을 먹었다. 밥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밥을 먹는 것을 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많이 어색해 음.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쓰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안 쓰고 절로 이제 풀어서 쓰는 게 맞겠죠. 더 좋겠죠 아마. 자, 글쓰기 첫걸음 파이팅. 그렇게 해서 두 쪽이네. 두 쪽인데 지금 줄 하나 때문에 지금 세 쪽처럼 보이네요. 아, 첫걸음 파이팅? 네, 그 치밀하시네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거 어제 새벽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썼고, 네, 이거 지금 1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땠는데요? 원래 취미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다를 거예요. 원래는 1번이 나는 네네네네.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한다부터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네, 이게 어제 쓸 때도 너무 힘들었었고 오늘 일 마치고 봤을 때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네 글쓰기 첫걸음 1번처럼 바꿨죠. 오늘 새벽 근무셨어요? 어제 새벽인가? 낮 근무 오늘 낮 근무. 한 2시간 자고 왔어요. 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고친 시간은 대략 한 6, 7시간 6, 7시간이라 치고 그리고 두 쪽이라 그러면 연비가 아주 안 좋은 건데 뭐 그거는 쓰시다 보면 아마 좀 좋아질 거고 음, 근력은 나쁘지 않은데 응. 근력은 나쁘지 않은데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 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그게 이제 요 글의 주요한 내용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빠져 죽을 뻔한 다음부터 이제 뭔가 취미 같은 걸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취미에 관한 얘기로 쭉 흘러가는데 취미에 관한 얘기다라고 할 거면은 확실하게 주제를 취미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소재를 갖고 와서 글을 쓰는 건 좋은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형 요리할 때 왜 조미료들을 너무 많이 때려 넣으면 이게 주재료 그러니까 메인 재료하고 맛이 이게 비등비등해져 가지고 사실 뭐가 메인인지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요글은 뒤쪽 그러니까 다 읽어오면 중간하고 이제 뒤쪽에는 취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앞쪽에는 사실 취미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요 죽을 뻔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한쪽 혹은 이제 3분의 2쪽 2분의 1에서 3분의 2쪽 정도 되는데
근데 글 전체 분량이 두 쪽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제 이게 뭔가 가분수 같은 거죠. 음, 그렇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렇네요. 내용 음. 분배를 내용 분배를 좀 더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글 전체 분량을 조금 늘리시든지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어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큰 흐름에서 그런 거고 뭐 다른 거는 전 별로 얘기 드릴 건 없고 큰 흐름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구 쓰지 마세요. 명사구 음, 음. 띄어쓰기는 일일이 다 막 지킬 필요는 없어요. 막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일관성 있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사실 그건 뭐 꼭 반드시 다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시다가 이제 그 뭐예요 그, 그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꽂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구 그리고 쓰지 마시고 그 말고는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제가 생각에. 다른 거는 명사구를 어떻게든 다른 절이라던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음,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신기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이상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도 달라지고 문장도 이상해지고. 예전에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예전에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예전에 책과 관련되어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음, 책과 관련된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으면서 신기 책을 읽으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점 그럼 같은 말이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신기한 경험을 신기한 경험 빌어먹을 신기한 경험. 양파 일로 와봐. 책을 읽으면서 양파 의견 좀 줘봐. 어떻게 생각해? 양파 얘기 안 할 거야. 양파 의견 없어? 냉이 줄까 양파? 양파의 의견은 그렇답니다. 신기한 경험. 겪었는데 조심해야 돼.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신기한 경험. 책을 읽으면서 책과 관련된 신기한 경험. 뭐 한번 고민해보죠 뭐. 나 혼자. 잠깐만요. 이건 어때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지금 여기서 음, 잠깐만요. 신기한 경험. 특별한 경험. 무슨 경험인데. 책을 읽으면서 겪었던 네. 신기한 일이 있다? 특별한 일이 있다? 책을 읽으면서 신기하다는 말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계속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기한을 빼버리면은, 그냥 신기하다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제 겪었던 아니면 느꼈던 응, 응, 겪다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보면 좀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었다, 느꼈던 일이 하나 있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건 말아서 고민해 보십시오. 원래 그 원래 그 틀렸다고 하긴 쉬운데 그 틀린 걸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틀렸다 그러는 게 틀린 건 아니다. 자, 아무튼 옆에 제 친구가 뭐라 그래서 그 글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뭐 형이 지금 앞으로 쓰실 글들은 보통 책을 읽고 쓰실 글들이잖아요. 그렇죠. 음, 쓰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잘한 것들은 고치시면 되는 거고, 큰 형식 면에서 글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가 그 주제 말고 다른 말들 있잖아요. 다른 소재들, 그 주제를 돋보이기 위해서 넣는 그런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소재들이 주제의 응. 범위보다 크거나 아니면 주제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한번 분배해 보세요. 그리고 글 길이는 네. 세네 쪽 정도가 넘어도 괜찮으니까 넉넉하게 한번 응. 써보세요. 예. 한 장 반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장 반 이하면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글에 안 들어가거든요. 응. 주게는 대충 한 3주에 한 번 정도 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좀 쓰시죠. 미리미리.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네. 제 선배입니다. 제 선배. 학교 선배입니다. 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난해요. 음, 무난한데 아주 좋진 않아요. 아주 좋진 않고 다만 나쁘지도 않고, 10점 만점이라면 6점이 보통이라 그러면 6에서 7점 사이, 6점에 가까운 괜찮은 글이에요. 괜찮은 글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좋진 않아요. 뭐 이것저것 고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좀 더 통일시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아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자, 글쓰기 첫걸음은 매주 화요일날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아마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내일 철학산책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